네, 김경준의 황금 비율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내 포트를 어떻게 정돈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호흡해 오셨죠.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최근 시장의 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날 매수 사이드카, 그 다음 날 매도 사이드카 막 이렇게 발동이 될 정도로요. 지난 금요일은 완연한 하락 혹은 급락이었고요. 오늘도 그렇게 될까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랑 포트 비율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익절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없으시더라도 전닉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기하셨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전반적으로 주말에 이제 통화라든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전달드린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 매도표를 보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일부 계속 익절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에너지를 채워놓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은행은 KB은행만 금융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는 저도 안 보던 섹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중심에는 보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와 물가 부분이 있겠죠.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면 항상 시장이 조금 위태위태하더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0.1%만 더 올라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물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CPI만 대부분 보시고 예상치보다 낮으면 괜찮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근원 CPI도 같이 오르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미리 요약을 해드리면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될 5월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4.2 정도거든요. 이거보다 낮은 한 4.12 범위 내에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근원 CPI가 3%를 넘어가면 큰일 난다 정도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은 금리 대비해서 명목 수익률이 성장률이 높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저 위에 막대 그래프로 된 부분이 명목 성장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리를 역전을 하면 된다. 항상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면 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표를 준비해봤어요. 이 다음 표가 3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 2분기까지의 명목 GDP 성장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성장률이 내년 1분기, 2분기 때 약간 다소 떨어지는데 여기에서의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4.7, 4.5.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5부터 위험해지는데 0.1 정도 더 높아지면 저도 약간 불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준치보다 지금은 높지만 이제 향후에 점점 이제 조정이 조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의 금리적인 부분의 노이즈가 생기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과 여기에 평균선이 한 4.8%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저는 4.6부터 대비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4.8 정도부터 아마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 어느 지점부터 좀 주의를 할지 시장의 시각과 부장님의 시각 건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익절을 하면서 가자라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반도체 이익을 챙겨 두신 분들이라면 참 감사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급락 나왔네. 오늘도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이건 매수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속된 말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매수로 이제 다시 반등을 준다면 조금 물타기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많이 빠지면 매수할까라는 고민에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 제가 그대로 소통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늘 3분의 1씩 끊어가지고 3분의 1은 즉시 사셔도 되시고 3분의 1은 급락대 사자, 3분의 1은 분기별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 가지고 요 반도체 비중을 채워 넣자.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딱 급락 나오면 땡큐하고 잡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변수가 회복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수급으로 올라갔다. 뭐 전익 레버리지라든지 한번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 처음으로 SK 저는 25만 원, 30만 원부터 계속 롱 포지션 한 번도 안 바뀌고 갔지만 처음으로 SK하이닉스 20% 보유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20%를 줄이자라고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매크로가 개선이 안 되는 그런데 되레 여기에서 올라붙는 보통은 이제 요 구간이라도 먹기 위해서 뭐 넥스트에서 만약에 14% 빠지고 오늘 급락이 나온다. 잠시 이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아세요. 사기만 사면 지금 3에서 5% 또는 5에서 10% 먹을 것 같은데 하는 구간을 노리다 보면 잘게 노리다가 약간 엇박자를 타는 순간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매크로 이슈가 잠잠해지기 전에 올라붙으면 수급상으로 올라붙으면 20% 매도 대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들고 계신 분 기준으로는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더라. 이게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터지면서 빠진다 하면 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급상으로만 올라붙으면 20% 정도는 덜고 추후를 노리자. 뭐 장기뷰는 뭐 가장 좋은 섹터임에는 명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의 분위기를 보고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7% 정도 밀리고 있고요. 거래량이 66주 정도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8%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SK스퀘어도 10% 이상의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금융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많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좀 좋았었죠. 자, 오늘 제스당 CEO 방한 혹은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좀 기대치가 있는 네이버가 5% 이상 상승하면서 대형주 내에서 가장 선전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SK텔레콤 측에서 전략실의 발표대로라면 제스당 CEO와 최태원 회장 만남 속에 어떤 발표가 있을지를 좀 기대하게 되는데요. SK그룹주 전반이 그래도 양호하네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일제히 하락입니다. 낙폭들도 대형주가 다 5% 내외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으로 갑니다. 1위권부터 50위권 내에서 안 떨어지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로보티즈 등의 로봇주들, 또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 다소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어도 11%, 우주단의 종목들도 오늘의 변동은 크네요. 자, 그러면 상승률 상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많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수 자체가요. 화신, 한국철강, 넥스틸 등의 종목이 있고요. 미래에셋생명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신한지주, FNF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하나금융지주, 나이스,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린 금융지주단만 간신히 버티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올라가는 종목수가 거의 없습니다. 프리마켓 보고 나니까 힘이 쪽 빠지는데 좀 전약 후강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조차도 그냥 수급에 의한 단기 반등이니까 뚜렷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좀 관망해야 될까요? 저는 100% 관망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제가 금요일날 현금이 굉장히 많은 고객 두 분이 계신데 한 80%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매매할 때는 공격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에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조금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요 폭 먹으려고 들어갈까? 그럼 먹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참았거든요.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낙폭 많이 오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한 템포 쉬려고 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쉬어가야 한다. 그러면 금융지주로 약간 방어적 포지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는 저도 은행 쪽을 지속적으로 한국지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KB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이런 부분들을 딱 그 핵심 포인트들을 찝어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방어적인 측면, 이게 왜 방어로 발동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반도체 AI 진영과 무관하게 이쪽 섹터에서는 그들만의 색깔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금리 인상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물꼬를 트고 수급적으로 물꼬를 트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에너지까지 한번 덧붙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요런 거에 의해서 이익 변화율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상향 하향 요런 의견들이 증권 반도체 쪽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가 증권 더 이상 뭐 좋을 거 재료적으로 좋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차순에 뭘까 하고 보니 이제 영업이익률 단의 변화율 쪽이 굉장히 에너지 쪽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12개월 이제 선행 순이익 단은 쫙 높아지는데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주가의 변화율은 별로 없는 쪽이 이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에너지 섹터고 컨센서스 표를 한번 보시면 컨센서스가 저희가 보기 전에 안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컨센서스는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컨센서스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쪽의 기업이 뭔가라고 봤을 때에 지금 일단 표상으로는 S-오일이 나와요. 저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S-오일, GS, SK이노베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찰나 일단은 그 도표상으로는 S-오일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국내로만 에너지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선진국이 이제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을 보니 맨 앞단 한번 열어주시죠. 에너지가 등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한 3종목 중에서 한 번쯤 매수 기회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반도체 진영, BAR 진영 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에너지와 금융단에 대한 의견 살펴주셨고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 오르는 종목 개수가 20개가 안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르는 종목 개수가 단 2개 정도 보입니다. 가비와 삼목 에스폼 정도이네요. 이 또한 뭐 1% 정도의 상승인 거고요. 그만큼 오늘 종목들의 하락도 굉장히 많고 낙폭도 크게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프리마켓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9시부터 이제 본장에서는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일정 부분 회복하는 종목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저희 개장 시간 함께 활용을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이 돼서요. 6%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총 상단에서 오르는 건 신한지주 한 종목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대형주도 대형주인데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의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급이란 수급은 다 빼앗긴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낙폭도 크게 나오는데요. UTI와 율촌화학 시청자분들이 많이 AS 요청을 하셔서 오늘 저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UTI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제 리스크였던 풋옵션 행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기 상한으로 그 리스크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거의 500억 정도 되는 캐페스 증가가 내년도까지의 성장률을 머금고 이제 일어났고 실제로 그리고 풋옵션 행사적인 부분도 전원 이제 합의로 인해 가지고 그 뭐 마무리가 지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의 이제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급상의 이슈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월 달에 뭐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 환기 종목에 들어가면서 흑자에 대한 이제 갈망이 이제 커진 상황 그 네. 속에서 펀더멘탈 이슈가 아닌 수급상으로 빠졌던 부분에서 그 당시 매수 대응을 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 붙을 때는 저는 항상 불타기 매수로 제가 가격대라든지 세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보유하면서 지속 그 물량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LG 엔솔의 그 컨센서스 표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이제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섹터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4월 들어가지고 4월 말에 포승 공장이 오픈을 했고 지금
이 라인까지 설비들을 넣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적으로 확인되는 2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지켜는 보되 추가 매수적인 부분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격이라든지 괴리율이 개별 종목단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전에 매크로 변수에 따른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쪽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듯이 이 종목 역시 매크로 변수에 따른 섹터 확산이 그쪽으로 일어날 때 이 종목이 실적적인 부분을 주가로 반영을 하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좀 세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AS까지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이 너무 공포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10% 급락입니다. 현대차 그렇고요. 삼성물산 14%. 프리마켓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생각을 하더라도 좀 많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오늘인데요. 빠르게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변동 또한 크겠거니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조금 정도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일단은 매수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변수로 확인하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있으신 충분히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까 매크로 변수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급적으로 이제 충분히 많이 빠졌어 해서 수급적으로 클릭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붙는다라고 하면 50%를 넘어가는 비중에서는 조절을 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벗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를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실행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으로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붙을 때 따라붙는 전략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다른 안 가는 종목들을 팔고 이 반도체 비중을 더 채워 넣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은 대응하시면 안 돼요. 네, 매도도 매수도 일단은 참아봐요. 네, 만약에 올라붙으면 20% 조정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일정 매크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오늘 오전과 오후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대응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렵네요. 속보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R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는 한데요. 딱히 뭔가 반등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3조 3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11% 프리마켓에서 하락인데 그래도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용 살펴주시고요. 증권사 곳곳에서는 이제 반도체나 삼성물산 등등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런 말이 항상 이런 시점에 제가 떠올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타에도 먹고 중장기로도 먹고 급락할 때도 먹고 급등할 때 당연히 먹고 이러지를 못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걸 여전히 이제 이 지향하면서 지켜나가면서 편하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잡수셨으면 좋겠고 모든 매 순간순간 두 가지 모두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투자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묵묵히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저희 살펴봤어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